칼빈대학교가 선교사 양성을 위한 스포츠학과를 개설했습니다. 미래 스포츠 전문 선교사를 양성해 아프리카 등지에 파송하기 위한 축구팀 발족 현장 잠시 후 소개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성인 동성애자가 지도자를 맡는 것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잠시 후 현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는 시간, 통하라 한반도. 오늘은 고려대 남강규 교수와 함께 10월 예정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 19% 정도만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런 조사 결과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표면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인정받는 것보다 또 믿는 사람의 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개인 신앙의 밀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여전히 한 사람인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천엘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국내 뉴스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지역 축구단인 남양주 FC와 칼빈 신학교 그리고 선교단체인 GMS가 연합해서 축구를 통해 선교하는 전문인 사역자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칼빈대학교 스포츠학과를 개설해 스포츠와 선교 훈련을 병행해서 미래의 전문인 선교사를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복음이 필요한 곳에 파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남양주 FC와 칼빈대학교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선교단체인 GMS가 모여 칼빈대학교 축구단을 창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칼빈대학교 스포츠 선교학과에 정식 입학한 학생들로 축구단을 구성하고 해당 학생들은 축구뿐만 아니라 선교훈련 과정도 함께 거치게 됩니다. GMS 김재호 이사장은 이제 사탕을 주며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축구와 같은 스포츠를 통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필요한 때라고 이번 축구단 창단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칼빈대학교 김재현 총장은 스포츠 선교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 동남아 등지를 복음화하는 데 이들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창단되는 축구단에는 특히 남양주 FC 이사장인 이승도 목사가 단장을 맡았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GMS 이문세 선교사가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영성과 이제 재능이 겸비한 축구 정말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바라는 가정에서 제가 10년 전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칼빈 신학교와 GMS가 함께 해서 또 남양주 FC의 이승도 목사님이 기초를 세워서 이런 축구부가 창단되고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축구를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단기 지원하는 형태에서부터 현지 체육교사로 취직이 가능한 전문인 사역자까지 세우고 싶다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축구뿐만 아니라 태권도나 탁구 등 다른 종목까지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를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는 이 일을 위해 GMS와 칼빈대학교가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전문인 선교사 양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여름을 맞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전국 곳곳으로 봉사활동을 떠나고 있는데요. 명성교회는 경북 영양에서 의료와 미용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평소에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이곳에 명성교회 의료선교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환자들을 고치시고 마을로 다니신 것처럼 의료선교팀은 국내 산간오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산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먼저 시작했고, 의료선교팀이 자리 잡은 초등학교 곳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진료가 이어졌습니다.
시력 검사를 비롯해 안과 진료와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치과 진료 등이 진행됐습니다. 봉사에 나선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의료 선교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뿌듯하기만 합니다. 불편한 점을 또 해소시켜 드릴 때는 정말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기쁘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전하니까 제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의료봉사는 한방진료와 안동성소병원에서 준비한 검진버스 등을 통해 평소에 받기 힘든 의료 혜택을 누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영양군 주민들은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교회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의료도 잘 받고요. 선물도 주고 밥도 잘 먹고요. 어떻게 이거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봉사활동 현장 다른 한켠에서는 어르신들이 곱게 화장을 하고 찍는 장수사진과 청년들이 정성껏 해주는 네일아트가 인기 만점입니다. 기분 좋아요. 기분 좋기 때문에 하죠. 뭐 파란 색깔 좋아요. 잠바도 파랗고 뭐.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의료 봉사활동. 많은 성도들이 봉사활동의 매력에 빠져 계속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처음에 친구랑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하고 나면서 되게 뿌듯함도 있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서 계속 하게 돼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 의료 봉사에 나선 성도들에게는 이번 봉사활동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달콤한 여름 휴가였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앞서 미국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 국가로 알려져 있는 벨라루스 국회에서 성경을 읽으며 그곳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벨라루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미국 정치인도 있는데요. 이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Last month, U.S. troops marched past Lukashenko alongside Belarus's military to commemorate the Nazi surrender to the Soviet Union, a public show of unity just weeks before a U.S. congressman made history by accepting an invitation to speak to Parliament. I think what we're doing here today is checking each other out to see if there is a potential for relationship. His congressional credentials may have cleared the way for the New Mexico Republican, but for Pierce, it was a missions trip. I go to churches many times and I tell my friends, you have locked the doors and we have been inside singing hymns and praises to each other. The problems are outside the locked doors. If you want your faith to grow, then go out there and work with the problems. In Washington, Pierce attends weekly Bible studies by Ralph and Danielle Drollinger, the founders of Capital Ministries. They're Californians who nearly 20 years ago determined the best way to change policy is to win the hearts of lawmakers for Christ. Since then, they've started ministries in 40 state capitals and Washington. If we can teach men and women who hold public office, if we can teach them biblical precepts and principles, and hopefully win their heart to Christ so they have the indwelling Holy Spirit that leads them into truth, they're going to think biblically. The Drollingers push to get Pierce into Parliament to spark a flame they pray turns into a regular Bible study. It's radical because Belarus has a poor record when it comes to religious freedom. Despite the nation's Christian Orthodox roots, Pierce's reading of Scripture here was a first. When the godly are in authority, the people rejoice. But when the wicked are in power, they groan. The Belarusian constitution protects religious freedom, but other laws restrict it, and those are the ones the government tends to enforce. That causes problems for evangelicals or really any religious group outside the Belarusian Orthodox Church. We have to register with the government, basically get the permission to meet as a church. Oleg Rakowski is a Belarusian Baptist preacher, one of a small number of evangelicals in the country. He grew up under communism, and despite watching his preacher father face intense persecution, Rakowski is undeterred. I remember the days when I was a little child and the KGB people would come to our house to arrest my dad, and I remember how I was hiding under the table, and my dad was not a criminal. All he did, he shared God's love with people. He's one of 4 pastors hoping to start a Bible study in Parliament following Pierce's speech. What did you think?
think seeing this American congressman talking about his faith openly in Parliament? I think it was a great thing. And they needed to hear the principles that the freedom is built on. The Drollingers aren't stopping there, though. They're also pushing the Belarusian education minister to adopt a curriculum that teaches the Bible as literature to high school students. When God began to create heaven and earth. A day after their presentation, they received a letter saying the Lukashenko administration is very interested. They want to see if we're trying to lead them down the evangelical road or, a certain religion, and it's not. It's really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ture. Yeah, absolutely. We also think, and we do share the thoughts that Bible is the first book, and it's a very important book that should be taught at any age, and that the people should be able to read it not just once, but many times. Despite the country's record of religious intimidation, they're words that would be radical in American education these days. By capitalizing on biblical values shared by Americans and Belarusians, the Drollingers and Congressman Pierce hope to change hearts and minds in this spiritually void and politically strategic part of Europe. What other country is able to be friends with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What other nation has been able to get some peaceful solution in the Ukraine? And so I think that they sit here in a very important position. We want to spend the rest of our lives, Lord willing, seeing just a revival amongst the political people group of our world. Jennifer Wishon, CBN News, Minsk.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법원에 동성애 합헌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성인 지도자의 동성애자도 공식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미국 태평양 법률연구소 한인 담당 디렉터이신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결정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보이스카우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믿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봉사 정신을 길러주고 인격 형성을 중심으로 훈련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 정신과 비전이 흐려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이스카우트의 결정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난 2013년도에 이미 보이스카우트에서는 동성애 성격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에 큰 파장이 있었고 또 많은 대원들이 빠져나가는 일도 있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보수 진영이나 복음주의에서는 그래도 보이스카우트이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잃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결국 이글스 리더십에까지 이제 동성애자를 허용했다는 것은 연맹 대표인 게이츠 씨가 사회적인 그 어떤 분위기나 변화의 이런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이스카우트이 이런 결정을 했는데 네.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순경적인 결혼관과 순경적 순결에 대한 것을 그런 것이 무의미해지고 네. 지난 적어도 5천여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적인 결혼관과 순결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가치관과 사상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됐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듯이 보이스카우트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 또 기독교인들이고 또 여타 종교인들인데 이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궁금하군요. 글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보이스카우트 시작은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지난 100년을 넘어가면서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정치적인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이들이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토대를 봤을 때에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건국 초기에는 기독교 정책으로 이 건국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 나라는 아니고 다만 미국 사회가 그동안 그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런 것이 다 세속적인 그 문제로 다 급속도로 다 변해가지고 이제는 그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로 보이스카우트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모임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는데 그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 진영이라고 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래서 진보적인 교회나 그런 단체를 제외하고서는 복음주의나 보수주의에서는 보이스카우트가 더 이상 기독교 단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단체가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한다. 참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이제 동성애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 다 예상되었던 일들인데요. 또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개인 또는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하여간 지난달에 그 결정이 있은 후에 그 보수성을 띠는 그 주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기독교 종교 자유에 대한 그 자기네 그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제 후손들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70년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껌을 씹으면 3일 정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그 주립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인데 UCSB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주얼 아트 하는 그 클래스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학기말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알몸으로 그냥 그 비주얼 아트 프로젝트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야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동성애자 이런 일들이 이제 지켜지면서 이제 합헌되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입는 타격이 이제 많은데 저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경의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이제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을 했는데 그런 컨셉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적으로는 성경적인 교육을 아주 더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는 종교 자유가 허용되니까 이 종교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그 법안에서 주어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다 이거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싸워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전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 투표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남가주에서도 이건 다른 얘기지만 남가주에서도 지금 그 공동 화장실 사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거 공동 사용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우리는 조금 좀 어그레시브하게 좀 이제 의도적으로 좀 이제 과격은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한쪽에서는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다른 한편에는 이 나라가 주어지는 그 법령 아래서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느헤미야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느헤미야의 전략을 가지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또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는 최근 북한 관련 이슈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효 여사가 이제 방북을 하셨다고요? 네, 이효 여사가 이제 어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북한을 이제 방문 중인데요. 방문 기간 중에 이제 평양 A육원, 또 보육원, 아동병원, 묘양산 이제 여기를 방문할 이제 예정입니다. 방문할 그 장소는 보통 이제 북한이 외부에서 이제 귀빈이 오면은 흔히 이제 방문 코스로 정해진 곳이죠. 주로 이제 아동과 관련되어진 또 병원 시설을 이제 둘러보는데 이번 이제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사실 그 김정은 제1비서가 이제 친서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제 이번에 방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많이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이효 여사가 또 북한을 방문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또 매개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좀 대화의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역시 이 관심의 초점은 이효 여사가 이제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날 것인가 하는 여부입니다. 이건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일정이 나온 건 없는데 그러나 저는 봐서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제1비서가 먼저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그 2011년도죠. 이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당시 그 이효 여사가 또 가기로 했었고요. 뭐 그런 어떤 그 인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벼운 만남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일정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과연 이효 여사를 통해서 남북 간에 우리 정부가 뭔가 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인데, 근데 이번 방문은 어디까지나 이효 여사의 이제 개인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번 방북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남북 대화가 좀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북한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계속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이슈가 미사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미사일 발사했다 주목을 시키는데요. 이번엔 좀 또 다른 의미의 미사일 발사가 있다고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미사일 발사가 우리가 좀 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이죠. 뭐 아직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이제 확정되어진 건 없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북한의 그 평안북도 철산리에 이제 철산군의 동창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이 시설이 갖춰진 곳인데 그 시설물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관측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게 되면은 한 10m 이상 지금 또 높아진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뭔가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오는 10월 10일이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 이제 70주년입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행사 기념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뭔가 좀 북한이 좀 과시하기 위해서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좀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또 핵 문제를 이렇게 드러낼 때마다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근데 이 미사일 발사가 왜 이게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가지고 핵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추진체가 바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 발사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었다. 북한의 어떤 그 핵 그 위협이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요구 사항을 가지고 우리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아주 받아줘야 된다.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미사일 개발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고 북한 주민 전체를 5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참 유치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만 도대체 이 미사일에 북한 자기들의 주민들이 죽어가는데 이토록 매달릴까요? 그 지난 그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그 1980년대 중반부터 한 2012년까지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것을 추정해 보니까 한 65억 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65억 달러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 8년치 필요한 옥수수를 가지고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다면은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식량난이 발생하지가 않죠. 더구나 이제 또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경제 발전도 하고 핵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해가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이 중국조차 북한이 핵 갖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북한은 또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중국을 끊임없이 또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다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교역의 뭐 90% 이상이 다 이 중국과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그 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중국도 북한에 대해 아주 냉정한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그 제재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중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뭔가 중국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좀 예전처럼 하려고 하는 조금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그 만약에 핵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중국은 더 이상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기가 어렵고 그 중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만약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은 북중 관계는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 아니더라도 근데 북한 전문가시니까 북한 내부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북한이 이제 지난 그 4월 달이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 그 사람을 총살을 했죠. 숙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북한의 어떤 미래 또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좀 불확실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계속 지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국가에서 북한 주민들을 이제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점차 좀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그런 어떤 그 이념, 이데올로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거만큼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좀 진지하게 따른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부정부패가 만연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지금 다 돈으로 통하는. 그래서 뭐 고위 관리직도 비롯해가지고 아주 그 시장까지 모든 것이 다 심해서 뇌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 혹은 그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이 오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 오늘 너무나 좋은 정보 또 귀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도 이제 10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욕심으로 세운 계획보다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